사람을 잘못 잘 써야지. 사람을 잘못 쓰면 매장이 좀 매출이 나오고 이런데 사람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1년간도 1년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든 일은 안 하려고 들고 그렇죠. 월급은 또 많이 받기를 원하고 또 일은 편하길 또 아니 바라고. 일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돈을 달래면 괜찮은데 일은 개떡같이 하고 또 출근도 오늘 못 나가 아파서 못 나가요. 뭐 핑계만 대지. 그냥 지들 쉬고 싶은 날 다 빠져서 쉬지. 우리는 우리대로 고민만 쌓이는 거지. 돈은 돈대로 나가. 고민 많이 하셨죠? 정말요. 근데 여기 밥집 하면 입지 괜찮을 것 같은데. 의외로 네. 여기가 유동인구가 없어요. 이제 이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확 홍보가 된 상태면 모르는데 지금 이쪽으로는 보면 퇴근길이기 때문에 집에 가기 바쁘고 그렇죠. 뒤쪽에가 여기이기 때문에 좀 먹고 싶어도 집에 앞에 가서 먹지 거의 가기 전에 중간에서 먹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권들이 애매하죠. 예. 여기 보증금이 얼마인가요, 사장님? 2,500이요. 250 부가세 별도. 막창은 지금 오래 하신 거예요? 1월 19일 날 했어요. 이 자리에서 뭐 다른 걸 하시다가 바꾸신 아니요, 건가요? 아니요. 고깃집으로 하고 있었는데 무걸리로 나온 거예요. 이 상태 이대로.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초기 자본이. 싸다 해서 그냥 잡으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기회다 해가지고 해서 이제 막창까지 오픈을 했는데 저기는 되더라고요. 한 5월, 6월까지는 그래도 100만 원 선 유지하면서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됐는데 여름에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또 이제 6개월이잖아요. 오픈하고 6개월이 정상 매상이다라고 이렇게 봐지잖아요. 근데 한 날은 개시도 못하고 간 날도 한 달에 이제 한두 번씩 있고 10만 원, 20만 원 파는 게 뭐 일주일씩 뭐 되는 날도 있고 그렇게 되고 기껏해야 여름 동안은 3, 40 팔기도 되게 버거웠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좀 찬바람 나니까는 한 6, 70까지는 오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여름 장사들이 전부 다 힘들었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이게 개업발 빠지고 나니까는 비전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이게 힘들어서 생활도 안 되고 유지도 안 되고 안 되죠. 정말 그렇게 안 매출하고 되더라고요. 인건비도 지금 안 빠지는 상태니까. 네. 7월 달에는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 냉장고 보세요. 술 다 비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 지류 대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달달이 월말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물건을 시키지 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납입금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두세 번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는 그것도 안 되고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요 앞에 저기 뷔페 식당은 어때요? 거기도 그래도 손님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저렇게 생겼는데도 싸고 맛있다라는 저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 또래 아줌마들은 안 먹어 이렇게 해서 저걸 하시는데 대려 여기 옆에 보면은 명순이네 밥집이라고 있거든요. 밥상. 거기가 손님이 많아요. 저녁에도 술 손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네. 이쪽에 지금 공장들이 좀 있는 거네요. 예. 요 사람들이 먹으러 지금 이렇게 이제 건너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여기 주 손님 고객층이 지금 어떻게 됐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네 분하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멀어도 뭐 부천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손님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쪽에서 오는 분들도 거의 동네 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여기 밥집들은요? 거기도 이렇게. 이제 동네 손님들이 점심 먹으러 나오고 저녁 먹으러 나오고 이게 지금 이제 저녁 상권 아이템이잖아요. 예. 이제 사장님이 지금 그래도 지금 10월 달이니까 근 1년 가까이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피부로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흘러가 버리는 상권이면 그러면 이제 멈춰 있는 낮에 이 사람들도 소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소비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거를 이제 먹을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찾아오는 손님들은 사실은 우리의 주 소비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주변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근데 여기는 이제 약간 외진데다가 사실은 이제 주차도 그렇게 편한 입장이 아니고. 근데 이 주변이 지금 다 빌라촌인 것 같아요. 지금. 예, 맞아요. 단독주택하고 빌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그렇게 높은 층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가볍게 뭐 진짜 해장국이나 국밥에다 소주 한 잔 먹고 이렇게 먹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형성이 많죠. 예. 왜 그냥 빗대서 보면 돼요.
여기 밥집이 장사가 얼만큼 되냐. 우리도 이제 밥집을 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상권을 보고 이렇게 파악을 할 때도 보면 사장님들이 이제 죄송하지만 실수를 하나 하신 건 뭐냐면 여기가 싸서 들어온 거예요. 네, 맞죠. 그거를 가슴 치고서 후회를 했었죠.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실수를 진짜 많이들 하세요. 한 사람만 실수했어요. 제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기는 절대 되는 자리가 아니고 흘리는 손님도 없고 그래서 이 동네를 신현동 누원시티서부터 해서 가자동 일대를 다 알아요. 제가 배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뭐 전문가죠. 들어가면 안 된다 해도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일절만 하세요. 얼굴 빨개지시네. 1년 동안 혼났어요. 개고생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아이템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게 배달을 하시면서 특별하게 상권 공부를 안 하셨다고 해도 피부로 아 여기는 이게 뭐 이렇게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거는 피부로 아시거든요. 근데 뭐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다른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시고자 제가 그러거든요. 돈에 맞춰서 창업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금이 적다 보니까 이 가게가 싸게 나왔어.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가게가 싸게 나왔으면 여기다가 어떤 아이템을 내가 어떻게 넣어서 해서 브랜딩을 해서 들어오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가게가 일단 싸니까 이거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 거야. 뭐를 할까? 우리 그 사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여기 밥집을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기는 밥집은 의외로 될 것도 같아요. 밥집이라는 게 뭐 밥집 이쪽에 잘 되는 집 한 집이 있다고 해서 두 집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몰려있는 게 더 나아요. 그게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어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장이 좀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아침부터 고기 먹지 않잖아요. 점심에 고기 먹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건이 딱 떼우고 또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는 네,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또 반주로 소주 많이 먹어요. 맞아. 한 잔씩 먹으니까. 근데 인천이라는 이 도시 자체가 사실 약간 상권이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상권이 뱀형이에요. 이렇게 상권이 이렇게 해서 누원시티까지 청라까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다 공단이기 때문에 네. 뱀의 형태로 이렇게 상권이 조성이 돼 있어서 깜보고 들어와갖고는 그냥 다 죽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만 보기 때문에 다 전체적으로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분식집을 오래 했거든요. 네. 우리는 일이 없어서 못한 적은 없어요. 힘들어서 못해죠. 애 엄마가 힘들어서 못했지. 그러니까 뭐 분식집을 해서 250매출을 올렸으니까 우리는 항상. 근데 사람이 속을 세게서 그냥 문을 닫았고 그 옆에 뭐 돈가스도 인수해가지고 돈가스도 내가 이쪽에서 탑으로 찍고 넘기고 해갖고 나왔는데 코로나 때 배달을 해서 재미는 되게 봤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시기를 코로나- 또 그때부터 잘 예, 잡으셨네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게 잡혔어요. 아니 사장님이 운이 좋으신 건지 그 시대 흐름에 네. 계획하고 코로나 터졌으니까 배달을 해야 되겠다 한 게 아니라 아니, 그렇죠. 사실 그 운도 되게 중요해요. 그만큼 또 사장님도 이제 배달 오래 하시면서 갖고 있는 이게 이제 통계와 수치화를 시켜놓지 않은 거지 사장님 몸에는 그게 본능적으로 배어져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서 한 2천만 나와도 괜찮아요. 두 분이서 지금 보면 두 분이서 일하시는 구조 같은데 그 2천 이상만 나와줘도 사실 인건비 플러스 알파는 되거든요. 그것만 나와도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한 3층까지 바라보고 있는 저거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고깃집 같은 경우는 일이 좀 편하잖아요. 시간도 좀 짧고 4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밥집에 대한 저거는 되게 바쁘잖아요. 이제 객단가가 좀 저렴하잖아요. 근데 회전이 빨라지. 고깃집은 어때요? 앉으면 뭐 한두 시간이지만 기본 1시간 반. 식사는 30분이면 다 나가. 소주 그러니까 먹어도 나갑니다. 회전이 빠르니까 그만큼 매출이 오를 수가 있지. 지금 제가 보면 여기에 점심 수요가 있어요. 있죠. 바빠요. 이제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3개월, 6개월 한 번 싹 거쳐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손님들도 뜨문뜨문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점심 수요는 있어요. 사장님도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는 그렇죠. 거고. 없지는 그래갖고 않아요. 여기 지금 다 또 밥집들이에요. 놓고 보면. 그러면 여기가 어쨌든 먹고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오래됐으니. 그래서 저 밥집 같은 경우는 평수가 작으니까 몇 명 앉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좀 넓은 데가 되면 밥집
하면은 사람만 와주면 널널하니까. 사람 오게끔 만들어야죠. 그럼요.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 수요는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면 뭐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고요.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할 때 지금보다 낫지 않겠냐. 지금 우리 1, 20만 원 파는데 3, 40은 안 팔겠냐. 4, 50은 안 팔겠냐. 지금보다 더 바닥이지 않겠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업종 변경을 지금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몇 분 얘기 안 해봤지만 이게 완전히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장님이 아예 콧방귀도 안 끼셨을 것 같아. 쉬어. 그래도 여기가 밥집을 하면 그래도 야 기본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겠다. 근데 사실 분식집 매출 250씩 나오셨으면 최고 매출 나오는 거고. 평균 그래도 한 4, 5천 원 찍으셨다는 얘기 같은데. 찍었죠. 사람을 잘못 써갖고 딱 접은 거예요. 애엄마는 아프지. 원래 애엄마가 요리를 빼야 되는데 원래 뭐 빌지가 17장씩 배달을 하니까 17장씩 밀려도 신경도 안 쓰고 빼요. 쭉쭉 빠지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사람을 구해서 주방을 썼어요. 근데 매출이 200에 탁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힘들다고 제가 이제 보조를 했었는데 보조를 하나 더 구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구해줬어요. 그날로 싸우고 둘이 다 그만두고 그 사람 내보냈으니까 다시 와서 일해라 그랬더니 10만 원을 올려달래. 안 하도 된다. 접겠다. 딱 접은 거예요. 애엄마는 못하겠다 그러지. 힘들어서. 분식집이 저게 많잖아요. 아유, 메뉴가 많죠. 많잖아요. 김밥 종류만 해도 몇 개예요. 김밥만 싸도 이거 50개 나와요. 그때는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도저히 서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잘 써야지. 사람을 잘못 쓰면. 그것도 정답입니다. 매장이 좀 매출이 나오고 이런데 사람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1년간도 1년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든 일은 안 하려고 들고 그렇죠. 월급은 또 많이 받기를 원하고 또 일은 편하길 또 아니 바라고. 일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돈을 달래면 괜찮은데 일은 개떡같이 하고 또 출근도 오늘 못 나가 아파서 못 나가요. 뭐 핑계만 대지. 그냥 지들 쉬고 싶은 날 다 빠져서 쉬지. 우리는 우리대로 고민만 쌓이는 거지. 돈은 돈대로 나가. 배달은 안 하나요? 배달 시대는 끝났어. 예. 만약에 홀에서 10,000원 받으면 배달은 12,000원, 13,000원 받아야 수익 구조가 나와요. 지금 이제 그거 갖고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벌써 4, 5년 전에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4, 5년 전에는 그렇게 하고 있었지. 띠는 프로테이지가 달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이중 가격. 9.3%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 예. 배달 가격을 여기서 틀리죠. 13,000원 받으면 배달은 16,000원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도 손해가 나요. 왜냐하면 그만큼 또 뛰니까. 배달 산업은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제가 3년을 봤거든요. 네. 코로나 때 우후죽순으로 생긴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내공이 있으세요. 이 현장 얘기들이죠. 실제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장님들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또 제가 얘기를 하는 거하고 진짜 현장에서 이렇게 또 고생도 해보시고 또 돈도 벌어보시고 지금 또 이렇게 망하죠. 이러신 분들의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얘기하는 게 내공이 탄탄하세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여기 볼 때는 우리 밥집 하면 고깃집하고 틀리게 그냥 그래도 한 6, 70 정도? 이 정도는 봐요. 아예 부정적이면 저는 아예 안 될 거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정리 정도는 좀 예, 해야 되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러신지 재미가 없어서 그러신지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의욕도 떨어지고 좀 이렇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더 네. 무기력해지죠. 근데 사장님 청소는 하셔야 돼요. 그런 건 잘해요. 머슴과라서 네. 이제 투덜투덜 거리면서도 해놓으면 다 하는데 요즘에 진짜로 손을 안 대서 그래요. 재미가 없으시고. 네, 정말. 그리고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둘이 투닥투닥 싸우는 것도 있으면서 10년 전, 20년 전 얘기들 소환되고 막 이러면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사장님 입장도 입장인데 우리 남자 사장님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열심히 하실? 일은 제가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 하시면 되시요 뭐 열심히 해 노력은 해야죠. 예, 사장님 마음가짐이니까. 그거는 얘가 열심히 해놓을게요.